하이하이. 아유. 하이하이. 저희 다 이제 유로파를 방금까지 보다 와가지고 얼굴이 다 부어서 지금. 아 맞아, 내가 모르고 루이스 오캄포스라고 했더라고. 그거 아, 다시 그래요? 보니까. 나도 몰랐어. 아 그 자책골 때? 나도 루이스 루카스? 오캄포스. 네, 루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어제 실수를 많이 했는데 승부차기 때 골대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네,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네, 새벽 진짜. 분우가 막은. 네. 아 어제 진짜 졸렸어. 그- 라키티치 잘하더라. 그 되게 스트레스가 멋있었어요. 있어. 나바스랑 라키티치가 딱 트로피를 들고 이동할 때 그 현지 코멘트 딱 듣고 있었는데 나바스랑 그 라키티치가 딱 트로피 되니까 세뇨르 세비야 이러는 거야. 그게 미스터 세비야거든. 아, 세뇨르가 비슷해요. 네. 세뇨르 세뇨리타. 세뇨르. 그래서 미스터 세비야 딱 하는 거 보고 야 멋있다. 역시 중계 끝나고 잠을 안 잤기 때문에 얼른 이제 영상을 좀 찍고 네. 집에 가서 휴식을 좀 취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 리듬은 알지만 제일 힘들 때입니다, 진짜.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답변드릴게요. 해설하다 졸리면요 저 일어나서 합니다. 저는 해설하다 이렇게 해설하다가 졸아가지고 이천수. 그게 세리에 중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박종현 염기훈. 네, 유로파 리그 중이야. 인터밀란 경기였어. 진짜로. 네, 저는 이제 해설하다 졸릴 정도면 이미 갈 만큼 갔다는 거기 맞아.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 지루해서 졸리고 이런 게 아니고 몸이 못 버텨서 좋은 맞아. 거잖아요. 한계가 어쩔 수 없어. 이게 방법이 없어. 죽을 것 같아 진짜. 너무 힘들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거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어나서 중계를 합니다. 물 한 잔 먹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고, 덕현이 형 덕현이는 준비하셨고. 중계했고, 저는 네. 이제 입중계를 하면서 뭐 후토크 영상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때 못했던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뭐 세비야 얘기를 아무래도 후토크에서 했고, 통산 7회 우승. 이 대단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경기 끝나서 좀 찾아봤는데, 네. 이거는 이제 스페인 클럽 기준으로 하는 그래요? 기록인데, 2002년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레알이랑 레버쿠젠이 만났어요. 그쵸. 지단의 그 그쵸. 엄청난 빨리. 그리고 말리. 저 때가 발락이 모든 준우승을 했던 시기입니다. 2002년. 월드컵도 준우승하고 네. 다 준우승했었던 예. 시기인데 그 결승 경기를 포함해서 스페인이랑 스페인 클럽이 붙었었던 때 말고 스페인이 다른 국가랑 붙었었던 이 결승전 있죠. 이 유럽 대항전 18번에서 스페인 클럽이 다 이겼습니다. 그럼 챔스 치면은 레알 바르샤가 다 이겼다는 거고. 그러면 유로파는 세비야랑 뭐 비아레알 이렇게 다 이겼으니까. 그렇죠. 역시 세비야 클럽 그러니까 스페인 클럽이 진출했을 때. 스페인 팀들이 참 기본적인 실력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그걸 레알이랑 유로파 붙었잖아. 우승했잖아. 맞네. 아, 유로파 우승했잖아. 챔스 때는 또 네. 레알이랑 붙었으니까 네. 그게 아틀레티코 그건 빠지고. 유로파 우승했을 때가 이제 2017-18 시즌에 리그왕의 마르세유를 꺾고 그렇지. 우승을 했었죠. 그때 그 시즌 마르세유도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그때 아마 사카이로키가 오른쪽 뛰고 있었어. 풀백이었고 그리고 붙박이었어. 그때 당시에. 파예 선수도 있었고 왜냐면 그때 저도 스포티비에서 리그왕 중계를 했기 때문에 맞아. 마르세유에서 그때 디종. 그거 내가 네, 결승 디종. 중계 내가 했을걸? 아 그래? 그랬나? 어, 그때 어. 기록원이 저였어요. 어. 네. 그럼 기록원? 나였을 거야. 어. 기록원이었어? 네, 기억나.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이제 기록원으로 이제 실시간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치, 이 그치, 둘이 그치. 제가 옛날에 장전녀님이랑 저랑 이제 해설 캐스트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이제 데이터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따다다다. 그 캐스터 형님 이것 좀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하는 친구였어요. 얘네들이 원래 이거 그런 하나 친구들이었어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내가 네. 제가 이렇게 보고 뭐 이런 기록이 있네요. 이렇게 쓱 얘기하고. 네. 근데 네. 이런 기록이 별로다 그러면 이제 안 읽고 이랬던. 네. 이런 전기였어. 농담입니다. 농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근데 사실 이런 구조긴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전달하긴 했어. 화면에도 안 나와. 화면은 없어. 그건 누가 그렇지. 기록을 한다 이런 얘기는 없어. 근데 그건 얘기해 주세요. 원래 밖에서 기록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안으로 들어오라. 제가 안으로 맞네, 들어오게 맞네. 했어요. 이 맞아. 친구들 이제 맞아. 무슨 외건오비처럼 밖에 살다가 네. 아유 설건오비는 시키자 우리가.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안으로 근데 들여보내줬어요. 안으로 제가. 들어오라 하기가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수빈이 형이 아마 방송 중에 우리를 그래도 언급해 주셨을 거야. 그럼 저 그런 친구 그런 그런 열심히 좀 밖에 데이터 해주고. 그래가지고 맞아. 이 친구들이 저 그래도 잘해주는 거예요. 맞아. 해주셨어. 그래서 네. 그게 기억에 나요. 그때 똑같이 했잖아? 없어. 나 진짜 있어. 나 진짜로 다행이라고 생각해. 자,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 클럽이 이 UEFA 주간 대회에 유럽 대항전에서 아주 강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일단 맨들리바르 감독은 통산 첫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이 양반이 이제 뭐 감독 경력 이런 걸 쭉 따졌을 때는 좀 빌바오 출신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빌바오 아틀레틱, 이제 빌바오가 어떻게 보면 이제 B팀 개념이죠. 빌바오 아틀레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아틀레틱 빌바오 감독도 잠깐 했었다가 이후에 사실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었던 건 에이바르. 에이바를. 그때 이제 에이바르에 좋은 선수 많았죠. 어제도 아마 우리가 얘기를 했어. 타쿤. 프리뷰 때 얘기를 네. 했었던 것 같은데 뭐 이누이 다카시, 다카시. 아니면 이제 쿠쿠렐라도 그때 당시 에이바르였고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았고 에이바르가 그때 되게 매력적인 축구를 했어요. 4-4의 기반으로. 템포도 네. 엄청 빠르고 이제 역습도 잘 때리고 압박도 잘 걸고 지금 세비야에서 보여주는 이런 압박은 저는 에이바르 때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 세비야는 로페테기도 이 2019-20 시즌에 유로파 우승할 때 로페테기 감독 커리어의 첫 우승이었거든요. 그치. 네, 맨들리바르 역시도 뭔가 세비야에서 또 아주
업적이 남을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하나 또 얻게 됐네요. 심지어 이제 또 중도 부임으로 이 정도 성과를 냈다는 대단한 거. 거지. 진짜 대단한 네, 거죠. 정말. 네. 그리고 감독만 세 번째잖아요. 로페테기, 산파울리, 그리고 여기에 맨딜리바르. 네. 그래서 이제 맨딜리바르는 지금 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후에 어떻게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을 경실링한다. 챔피언스리그 이제 다음 시즌 네, 진출을 본선으로 하게 하죠. 됐고 이제 로마 쪽에서 이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네. 해요. 근데 아무래도 로마는 올 시즌에 제가 중계 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코어 뎁스도 좀 얇았고 그리고 투자가 없었어요. 영입한 선수가 이제 찰릭 한 명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FA로 좀 데려온 선수들이었는데 결국 얇은 스쿼드로 시즌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부상자가 발생할 수 없었던 좀 오늘 디발라도 진짜 잘했는데 100% 컨디션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100% 아니었는데 뭐 그 정도 한 게 대단하긴 합니다. 68분 소화했는데 저는 그 선발 출전한 것부터 좀 의아했었고 왜냐면 한 20-30분 정도 경기 막판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전반전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67분에 무리뉴가 빼는 선택이 이게 너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 선수 몸 상태도 있고 만약에 디발라가 진짜 100%의 컨디션이었다면 경기 내용이랑 결과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네. 페누르트전에 디발라가 골을 넣었던 것도 결국 경기 막판이거든요. 그래, 맞아. 디발라는 그 뒷심이 있고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역시 있어야 했던 선수였다. 환경이 따라주지 않은 게 맞아. 로마에게 너무 아쉬웠죠. 그 로마의 모먼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전반 초반에 스피나촐라의 그 가운데를 향했었던 좀 아쉬운 슈팅.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디발라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는데 전반 12분에 측면에서 수비수 2명 어그로 끌고 여기에 이제 찰릭한테 패스 내줬는데 그 컵백 이후에 이제 스피나촐라가 슈팅 때렸는데 이게 이제 좀 가운데서 막혔거든요. 네. 만약에 그 골이 들어갔다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디발라 추가골까지 보태서 로마가 조금 더 여유롭게 경기를 운영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리고 레버쿠젠전을 생각해봤을 때는 그 이후에 수비적인 스탠스를 후반 좀 일찌감치 가져가면서 아예 걸어잠그는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었을 거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무리뉴 감독의 디발라 카드는 적중이에요. 그렇죠. 선제골을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기록 찾다가 이런 걸 발견했는데 예전에 이제 페드로 만프레디니라는 선수가 있었대요. 대단했죠. 네. 60년도에. 만프레디니 그때가 그립다. 그때 진짜 비디오 테이프 돌려보고 그랬는데. 네. 60-61 시즌 네. 페어스컵 버밍엄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인터시티 페어스컵이겠네. 네, 이때 에이스 로마의 메이저 유로피언컵 결승에서 득점을 했었던 선수가 이제 그 만프레디니였고 두 번째가 이제 디발라인데 외국인 선수로 두 번째인데 이 페어스컵은 유로파리그의 전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에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정황을 봤을 때 이 컵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UEFA컵 출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출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UEFA 주간 대회에 좀 포함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엔 나름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대회였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옛날 기록 이후에 디발라가 두 번째 선수가 됐는데 어쨌든 이날 디발라 활약 너무 좋았다. 그리고 스피나촐라의 이 슈팅 굉장히 아쉬웠다. 그러니까 이날 로마가 어쨌든 득점을 할 수 있는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마무리를 못 지었거든요. 사실 이 펠레그리니 그 후반전에 프리킥 찼을 때도 탐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툭 돌려놨는데 이거 분우가 막았고 역시 분우. 네, 분우 이날 경기 엄청 잘했고 그리고 후반 시작하면서 사실 세비야가 동점골까지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쭉 끌어올리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로마 입장에서는 제동을 딱 걸 수 있는 그 타이밍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뭐 제차 슈팅도 이바네스가 이제 빗나가고 타미 것도 분우에게 막히고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될 상황에서 로마가 좀 끝내지 못한 게 좀 아쉬웠다. 로마 입장에서는 좀 경기를 조금 더 잘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냐면 전체적인 점유율은 세비야가 좀 높았으니까 전 좀 그렇게 보고요. 이 PK 선언됐다가 VAR로 이제 취소된 장면이 있었죠. 진짜. 그 그러니까 전반전은 솔직히 앤소니 테일러가 저는 판정이라던가 이런 거 흠잡을 게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칙도 빠르게 잘 끊었고 근데 후반전은 얘기할 게 좀 많아요. 많죠. 일단 오캄포스가 박스 안에서 넘어졌는데 처음에 PK 선언이 됐습니다. 근데 온필드 결과 취소가 됐죠. 그래서 다시 보기 느린 글을 보니까 이바네스가 정말 정확하게 공을 먼저 터치를 했고 이후 상황에서 접촉이 있었습니다만 PK를 줄 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이제 공에 대한 터치가 있었고 그 이후 장면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만약에 공을 먼저 건드렸는데 존나 너무 과한 태클이야. 아니면 아구창.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게 PK거든요. 그치. 공을 건드렸다고 하더라도. 근데 딱 보니까 공 툭 건드리면서 이 접촉이 PK를 줄 만한 그런 파울 상황에서 오히려 오캄포스가 뭔가 너 닿기만 닿아봐라. 넘어질 법한 그런 장면. 그래서 무리뉴도
경고 줘라. 이거 오캄포스 경고 줘라라고 어필을 좀 해봤습니다만 이건 VAR 결과로 취소가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바네스가 이제 수비를 하고 난 다음에 연결 동작상에서의 접촉이었다. 네. 이거는 보통 페널티킥을 안 부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에서 사실 공을 먼저 터치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제가 중계 중에 말씀 못 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잘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가 많았네요. 아니 오늘 중계해가지고 오늘 얘기할 게 많네요. 그래서 공을 먼저 건드렸다는 거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그 다음 장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장면 설명을 들었는데 공만 이바네스가 먼저 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반 82분에 이게 있었죠. 마티치 크로스를 마티치 크로스. 여기였다. 맞아. 왼팔이었다. 페르난도 팔에 빵 맞았습니다. 명백하게 팔에 맞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휘슬이 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뭐 어쨌든 온필드도 안 했죠. 온필드 안 했죠. 네. 사실 뭐 온필드 안 하는 거는 뭐 원래도. 난 온필드를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이게 그건 VAR 주심 쪽에서 이거는 화면을 좀 볼만한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콜을 했는데 앤서니 테일러가 그걸 무시했는지 아니면 VAR 주심이 아예 얘기도 안 했는지 이거는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바가 없지만 온필드를 해야 됐던 게 결론적으로 맞았다고 봅니다. 아마 좀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앤서니 테일러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집에 의거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일단 의도성이 없었다고 본 것 같고 그리고 손이나 팔로 인해서 사실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확대가 됐을 때 이렇게 됐으면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해서 어깨 위쪽으로 손이나 팔이 올라가 있어서 여기에 맞으면 이거는 정말 피해를 부는 게 한 80% 되거든요. 많이 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근데 이런 상황은 공이 오는 걸 인지하고 따라갔다고 보지 않으면 이게 볼에 오는 걸 따라가서 벌려지는 게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약간 주심마다 의견이 엇갈리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판단 들어가는 게 많아요. 이게 과연 부자연스러운 확대인지 아니면 손에 맞은 그 장면에서 뭔가 예를 들어 페르난도가 공이 와 근데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의도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는데 앤서니 테일러는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마 입장에서 아쉬운 이유는 이게 다른 주심이었으면 페널티킥이 부러졌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온필드를 일단 안 했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이. 그래서 시스템 운영적으로도 지금 주심들에게 할 말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주심이었으면 이거 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경기 끝나고 남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비롯해서 코칭 스태프들도 엄청 항의를 했었고 뭐 그 과정에서 이제 벤치에서의 경고도 좀 받긴 했는데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제일 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슈팅이 안 들어가고 이런 거니까 이후에 이제 벨로티 슈팅도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 펠레그리니가 톡 차줬는데 벨로티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렇게 슈팅한 거 있었는데 분호 막았어. 그것도 분호가 이렇게 막았단 말이야. 그럼 살렸지. 근데 그 슈팅 이런 거는 그래 상대 골키퍼가 잘하고 해서 좀 아쉽다 이런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페르난도 이 판정이 로마 입장에서는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테일러 관련해서 얘기를 이제 좀 하고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고 많이 나왔어요? 일단 세비야 6장 로마 7장 나왔습니다. 13장이네요. 네, 유로파 리그 사상 가장 많은 경고 카드였고요. 벤치에도 경고 들어가고 라파미르도 받고 많이 받았어. 그리고 로마가 받은 이 7장이 결승에 오른 어떤 팀보다도 많은 숫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비야 6장 그리고 로마 7장 어떻게 좀 비슷비슷하게 이제 나온 것 같잖아요. 초반에는 로마만 엄청 나왔습니다. 세비야 쪽 경고가 계속 없다가 로마가 무슨 펠레그리니 받고 마티치 받고 크리스탄테 받고 수비 라인 뭐 이바네스 경고 받고 이런 상황이 쭉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경고 카드 좀 올라온 건데 이날 테일러 저도 전반에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있었나? 전반전 전 잘했다고 봐요. 후반전이 같아서 그리고 문제지. 테일러가 사실 우리가 리그에서의 그 판정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왜 이런 식으로 판정을 하냐. 근데 의외로 이번 시즌에 로마랑 페노르트 2차전 유로파리그 경기에서는 판정이 되게 깔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나온 테일러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다르다. 네, 근데 하지만 테일러는 테일러다. 결국에는 논란이 좀 많았죠. 테일러 판정 관련해가지고 뭐 팬분들도 사실 보시면서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날 경기 끝나고 무리뉴 감독이 좀 작정하고 비판을 했어요. 세게 나왔죠. 공식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처럼 보이는 심판과 함께한 멋진 경기, 멋진 결승전이었다. 매기는 거죠. 진짜 돌려 얘기하는 거죠. 대놓고. 경고 주고 또 경고 주고 또 경고 주고 이런 부당함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고 라멜라 경고 한 장 더 받았어야 됐다. 왜냐면 라멜라가 또 이제 승부차의 키커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리뉴가 좀 이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무리뉴 감독이 이제 경기 끝나고 그 버스 타러 가는 과정에서 이게 어디서는 그 UEFA 그 관계자들이랑 심판진한테 욕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디서는 앤서니 테일러한테 직접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You're fucking disgrace 이 얘기를 다시 했습니다. 이게 사실 fucking disgrace는 얘네 이제 드록바 그 시절이 좀 생각이 나는데 뭔가 불만을 표시할 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있어서 무리뉴가 이제 심판 판정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앤서니 테일러 판정이
완전히 매끄러웠다고 보기는 힘들다. 음. 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비야 팬들 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역시 유로파의 왕은 세비야다. 로마 네. 팬들 입장에서는 오늘 새벽 경기가 좀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로마가 어쨌든 이게 유로파리그 첫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리고 스토리가 좋잖아. 컨퍼런스 컨퍼런스 리그 지난 시즌 오, 컨퍼런스. 유로파. 그리고 로마가 지금 물러설 데가 없어요. 올 시즌에 리그 순위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컨퍼런스냐 유로파리그냐 이게 결정이 되는데 최종전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비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무조건 이 대회를 우승을 해야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우승을 해야 다음 시즌을 챔피언스리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왕좌가 다시 한번 유로파리그의 제왕에게 네. 돌아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네, 재밌는 결승전이었다. 네. 솔직히 되게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슈팅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선수들이 많이 지친 게 티가 나더라. 아우 덕현이 형 네. 그리고 그때 유벤투스 세비야에 이어서 연속으로 연장이었어. 네, 아, 그래서 그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왜 네가 하기만 하면은 다 연장을 가냐. 연장의 그래. 사나이.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올 시즌 유로파리그는 네. 세비야의 우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컨퍼런스와 챔피언스리그 여전히 결승이 남아 있습니다. FA컵도 있고. 네.